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당일 주가가 무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6%나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인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추문 사건이 한번 나오면서 기업 문화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 줄줄이 이제 개발자들이 사퇴를 하고 신작이 출시되어야 되는 타이밍에 개발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687억 달러, 주당 95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지금 다시 또 뛰어오르고 있죠. 자, 블리자드가 어떤 기업인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떤 기업인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미국의 게임 개발 기업이고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는 콜 오브 듀티죠. 이제 미국의 서든 어택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1인칭 게임입니다. 자, 캔디 크러쉬,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등 다양한 스테디셀러를 출시를 했고요.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지주회사로 2007년 12월에 액티비전이 비밴디 게임즈를 18.8억 달러 인수를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산하에는 액티비전, 킹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죠. 자, 액티비전의 주가는 지난 이제 성추문 사건이 나오면서 트리플 A급 게임들의 출시가 지연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익에 대한 예상도 조금 더 딜레이가 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 2월 고점 대비해서는 44.8%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8일 인수 계획이 나오면서 당일에는 25.88% 오른 82.3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는 인수의 목적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게이밍의 핵심인 컨텐츠 확보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기업들의 몸값도 더불어서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서 글로벌 3위 게임 기업으로 올라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을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써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보면 좁은 의미로는 이제 CD나 그런 과거에 팩 같은 걸 꼽아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게 이제 좁은 의미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아예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클라우드 게이밍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서버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쉬운 예로는 넷플릭스는 저희가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서버에서 저희가 언제든지 영상을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은 게임 패스가 있어요. 이미 지금 2,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월간 약 4억 명의 활동 유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유저 수가 조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데스다 인수 절차를 적용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를 인수를 했죠. 액티비전의 인기 게임 시리즈인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게임 등이 게임 패스에 편입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편입되는 시점이 과거 베데스다 인수를 생각했을 때는 최종 확정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반독점법 규제라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요. 대형 기술주들을 특히나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게 반독점법 규제이기 때문에 합병이 진행될 경우에는, 순조롭게 갈 경우에는 2023년 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시장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수에서 봤듯이 지금 독점 콘텐츠에 굉장히 게임 기업들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수 경쟁도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독점 콘텐츠로 구독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시장은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죠. 다 같이 보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독점 콘텐츠인데, 게임 시장에서도 이런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지금 현재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게임 하나하나씩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놔서 거기서 구독자 수의 월 이용료를 받아서 더 많은 컨텐츠를,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 기업들의 인수 사례를 최근 것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진가를 2022년에 127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슈퍼셀을 86억 달러에 2022년에 인수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유명한 게임으로는 엘더 스크롤, 둠, 그리고 폴아웃, 이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하고 인기 게임인 스타필드를 엑스박스에 독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외한 신규 출시 게임은 게임 패스 내에서만 제공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 시장에서는 컨텐츠 기업의 몸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일렉트로닉 아츠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게임 시장에서의 주요 수입원이 구독 서비스로 계속 전환이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게임 컨텐츠 기업들의 추가 인수 가능성도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에서 월트 디즈니가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시장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 폭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AT&T는 2018년에 워너미디어를 인수해서 최근에는 디스커버리와 합병회사 설립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플랫폼, 특히 구독자 기반의 플랫폼을 운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 합병이 일어나는 거죠. 2021년 10월 기준으로 클라우드 및 일반 게이밍 구독자 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가 4,600만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 2,600만 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2,300만 명, 이번에 컨퍼런스에서는 2,500만 명이라고 밝혔죠. 이거는 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EA 플레이 같은 경우는 1,3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현재 구독자를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한 인수합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EA 같은 경우는 매년 인기 스포츠 게임을 출시하고 있어서 구독 서비스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렉트로닉 아츠의 12개월 선행 ROE는 25.3%로 2020년 이후에 지속 ROE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9.9%,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 17.9배를 반영한 PEG 배수는 일렉트로닉 아츠는 1.8배가 나오고 있어요. PEG 배수가. 시장이 지금 현재 2.1배고 같은 조건으로 적용을 했을 때요. 그리고 게임 산업, 저희는 ESPO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넣어봤는데 이 게임 산업은 2.4배보다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PEG 배수가 낮다는 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게임 경쟁 기업들의 상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주가 차트인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소식과 함께 일렉트로닉 아츠의 주가도 지금 현재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19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에 액티비전의 주가는 23.5% 상승했고 일렉트로닉 아츠는 3.8%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시장의 수익률은 3.9% 마이너스가 나왔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26.2%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이 마이너스인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더 볼게요. 올해 기준으로 2022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ROE PBR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이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자본 대비 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고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자본 대비 주가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괜찮은 거고 왼쪽 상단으로 가면 이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S&P 500을 시장 평균으로 이제 대각선을 얼추 이렇게 그어보면 게임 산업과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주가가 일단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와 소니는 시장 대비 오히려 이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익 성장성 반영한 주가, 아까 제가 이제 PEG 배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과 12개월 선행 PER을 반영한 PEG 배수는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비교 기업 중에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성장성도 높고 주가는 조금 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향후 3년 EPS CAGR은 34.4%,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 24.4배를 반영한 PEG 배수는 0.7배로 비교 기업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3년 예상 이익 성장성은 7.7%가 나오고 있어요. 게임 산업 평균을 지금 하회를 하죠. 이는 이제 최근에 성추문 등의 기업 문화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신규 게임 출시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부정적으로 변한 점도 이런 이제 이익 성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는 최근 인수합병으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강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PEG 배수는 가장 높은 2.8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렉트로닉 아츠의 PEG 배수는 1.8배로 시장과 게임 산업 대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일렉트로닉 아츠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렉트로닉 아츠의 리스크 요인을 한번 꼽아 볼게요. 이제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위험 대비 보상 비율입니다. 주가의 변동성 대비해서 얼마나 잘 수익률을 내놓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지난 5년 기준으로 1단위 위험을 적용한 수익률은 소니가 1.4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시장 평균치가 1.07배인 걸 감안을 하면 소니는 연율화 수익률이 더 똑같이 변동성을 적용을 했을 때, 위험을 적용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났고, 소니를 제외한 비교 기업들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은 시장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비디오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0.86배, 그리고 닌텐도가 0.60배, 그리고 EA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0.3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동성을 감안한 연율화 투자 수익률이 과거 5년을 봤을 때는 시장보다 높지는 않았음을 의미를 합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라는 그런 이제 메가 딜이 나왔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는 이제 게임 패스나 클라우드 게이밍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콘텐츠 기업들의 몸값도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